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20곳에서 진행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박광훈, 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 현역 의원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았던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권 현역 의원을 무더기 컷오프하면서 당내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홍석준, 유경준 의원은 이의 신청을 했고 이채익 의원은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의사협회 간부 5명을 고발한 이후 경찰은 어제 처음으로 의협 간부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전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인터넷에 올린 의대생을 입건했고 곧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4년 만에 다시 맞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 일부엔 많은 눈이 쌓이겠고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평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했고 친 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장을 받아들면서 이번에도 비명 행사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3인 중에선 박용진 의원만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첫 소식 유승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도 비명 행사 흐름은 뚜렷했습니다. 하위 10% 3인 중 박용진 의원만이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을 뿐 김한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각각 비례대표인 김병주 의원과 이수진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의원은 결선 투표에서도 30% 감산 페널티를 안고 한 번 더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혹시 1, 2위 간의 표차나 당연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직 원내대표이자 3선인 박광훈 의원, 민주당 강성당원들에게 공격받아온 강병원 의원은 물론 3선 전혜숙 의원, 재선 정춘숙 의원도 각각 친명계 후보들에게 패했습니다. 친명으로 불리는 대장동 변호사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구갑에서 현역 이용빈 의원을 눌렀지만 서울 금천구에 도전한 조상호 변호사는 현역 최기상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친명계 비례대표 김의겸 의원도 현역 친영대 의원에게 패하면서 총 8명의 의원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통합의 공천 사례로 지목된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 전주시병 경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친문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4선 홍영표 의원이 가짜 민주당을 떠나겠다며 결국 탈당했습니다. 공천 결과에 반발해 먼저 당을 떠난 30 의원 등과 함께 반 이재명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입니다. 홍영표 의원의 결론은 탈당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략 경선 명단에 빠져 공천 배제가 최종 확정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부터 여론조사까지 공천의 모든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에서 벗어나 이재명 사당화에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설훈 의원 등 탈당파 현역 4인과 함께 가칭 민주연대를 구성한 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도 손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안에 추가 합류되는 의원들이나 합류되는 정치인들과 함께 또 전체적인 공천 상황들을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구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홍 의원은 현 지역구인 인천 부평 을에 출마할 예정인데 인천 계양과 맞닿아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연대와 새로운 미래가 연합해 반 이재명 전선을 키울 수 있을지, 나아가 총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천에서 탈락한 홍석준, 유경준 의원이 시스템 공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민주당에 이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지율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되자 지역구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10% 이하는 컷오프, 30% 이하는 감점, 물론 또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경선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 앞서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탄핵 프레임에 다시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공천을 확정지은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탄핵 정국을 상기시키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서울 강남병에 우선 추천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특정 계파를 배제하려는 공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동진 전 사장이란 분이 면접을 들어갔다 해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인을 경선 배제를 하기 위한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유 의원과 함께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공관위 경쟁력 조사 1위로 알려진 유 의원의 컷오프에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관위는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천 막바지 남은 지역구가 몇 안 되는 상대적 험지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도 현역 의원이 처음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울산의 3선 중진 이채익 의원인데요. 승리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며 무소속 출마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 공천 지역에 울산 남구갑이 포함되자 3선의 현역 이채익 의원은 곧바로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컷오프 현역 의원 가운데 첫 탈당입니다. 이 의원은 흥행무리식 공천으로 아무나 꽂으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동구 군의갑의 재선 유성걸 의원은 직접 당사를 찾았습니다. 지역 재조정 여러 거 요청받은 게 있으세요? 지도부하고 또 공관위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도 있고 또 말씀 들을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은데. 거취에 대한 말은 아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데 대한 반발성 방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은 일단 탈당엔 선을 그었습니다. 양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의 진위를 파악 중이지만 당을 떠날 생각은 없다면서 12년째 초선인 지역구로 재선 3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강한 만큼 재공모를 통해 지역구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개혁신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데다 현역 의원 컷오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쇄 탈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을 지낸 권향엽 후보를 둘러싸고 사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제 여야의 고발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서비서관 전략공천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위한 사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해당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배우자 팀에
권 전 비서관 외에도 여러 부실장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김혜경 씨를 수행한 적도 없다며 악의적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제 안에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정을 함께하고 사진까지 올리지 않았냐며 권 전 비서관과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천 의혹은 고발전으로 비화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전략공천이 철회됐고 권 전 비서관과 현역 서동용 의원이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진보 성향의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데요. 진보당 등이 추천하는 인사는 비례대표에서 높은 순번을 받게 돼 국회 진입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일부 추천 인사들이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정을 받았던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진보당이 범야권 비례연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할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와 손솔 수석대변인, 그리고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총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 가능권인 20번 이내 순번 중 진보당의 몫은 3명으로 후보자들의 국회 진입이 사실상 유력한 상황인데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활동 전력 등 이들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 공동대표는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받은 전력이 있고 전 전 사무총장은 19대 총선에서 통진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통진당 후신격인 민중당 공동대표 출신 손 대변인은 내란 선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며 복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특별사면의 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복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통진당 세력을 사실상 부활하게 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3인의 면면은 역시나였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민주당은 사실상 통진당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 주장이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수원을 찾습니다. 한 위원장은 영입인재 3인방인 이수정, 박문규, 김현준 예비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경기도 양평군을 찾아 최재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집단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해 지난달 23일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대본 회의 주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보름 이상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의료개혁에서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미복귀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의사 집단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에게 면허를 주고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정부는 비상의료 체계에 대체 인력 인건비 등에 투입돼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하며 의료 공백 장기화에도 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 사태로 확인된 병원의 왜곡된 운영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를 만들고 진료 지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의사협회 전 현직 간부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첫 조사를 마친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 집단 사직은 전공의들의 자발적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고발한 의사협회 간부 5명 가운데 첫 소환 조사를 마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언론홍보위원장. 오전부터 시작된 조사는 10시간 정도 진행된 뒤 늦은 밤 마무리됐습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관한 혐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저 들어갈 때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당연히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인정 안 한다고 그랬죠. 이번 의료 공백 사태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주 위원장이 집단 행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의협 간부들 간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노한규 전 의협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 간부에 대한 조사 역시 모레부터 차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경찰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이른바 전공의 행동 지침을 올린 작성자의 신원 역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작성자를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역시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병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병동을 통합하거나 축소하는가 하면 환자 감소로 수입이 줄자 간호사나 사무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환자 불편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기한 연기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수술 날짜를 못 받아서요. 여기는 수술 날짜는 원래 사람이 30일 전에 받아서. 수술을 축소하고 진료를 연기하던 병원들은 입원 환자 감소 탓에 급기야 병동을 통폐합하고 병상수를 대거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 시스템을 전환하고 일부 병동을 통합해 축소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에서도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특정 진료과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93%가 이탈한 제주대병원은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줄였고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도 축소한 상황입니다.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들도 입원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대형 병원들 사이에는 환자 입원과 수술 건수 감소로 간호사 등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무급휴가를 이번 달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오전까지 자기한테 알려주고 언제쯤 사용하고 싶은지 일자랑 해서 연락을 줘라.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은 축소 운영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화당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슈퍼 화요일 다음 날 결국 공화당 대선 경선을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경선을 중단할 때라며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lthough I will no longer be a candidate, I will not stop using my voice for the things I believe in.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에 대해 축하한다면서도 지지는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가 물러나면서 올해 11월 대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본선 경쟁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슈퍼 화요일에 압승한 바이든 대통령은 아랍계 등 이탈한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It's in the hands of Hamas right now. We'll know in a couple days if it's going to happen. But we need the ceasefire.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 중국 지도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We weren't getting along with a lot of countries. All of a sudden, North Korea, which is a serious nuclear power, but North Korea came along. Kim Jong-un, we got along very well. 한편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 이번엔 누구에게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재대결이 확정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문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대선 초반 주도권 싸움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이 급격한 상승에는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2년 4개월 만에 6만 9천 달러 선을 넘어서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곧바로 14%나 하락하며 급락을 보이긴 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소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도래 등 호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Those ETFs have accumulated 4% of all the Bitcoin there is in the world just in 6 weeks. Just to put that in perspective, that's proportionally about twice the size of the gold ETFs.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승 원인 중 하나인데 제롬 파월 의장은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tha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면서도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감과 달리 확실히 결정된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고 거래 많이 하시죠? 그런데 중고 명품 시계를 거래하던 도중 물건부터 먼저 보자던 구매자가 시계를 들고 그대로 도망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계를 들고 도망친 이 남성은 전당포에서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거래가 한창인 주택 앞. 남성이 초록색 상자를 열어보는 듯 하더니 상자를 들고 그대로 도망칩니다. 판매자가 다급히 뒤쫓아보지만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상자 안에는 1,900만 원 상당의 중고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명품 시계를 사겠다며 직접 만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달아난 겁니다.
갑자기 저 시계 한 번만 더 보겠다. 그냥 시계를 다시 넣고 뚜껑 닫고 그냥 바로 도망을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래 현장에서 달아난 피의자는 시장길에 빠져나와 이곳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현장에서 6km가량 떨어진 제주 시내 한 전당포에서 훔친 시계를 팔려던 20살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만입니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지점들을 돌며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엿새째 도주 중입니다. 커피숍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데요. 범행 장면 함께 보시고 또 다른 피해는 막으셔야겠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서울 송파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구석에 웅크려 무언가를 찾습니다. 잠시 뒤 매장에 들어가 계산대에서 순식간에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갑니다. 지난 4일 오전 7시 10분쯤 40대 남성 A씨가 절도 행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왔는데 이제 문이 열려있고 출입문이 열려있고 그다음에 동성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점포는 수도권 일대에서 총 6곳으로 파악되는데 A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북구를 시작으로 똑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골라 범행했습니다. A씨는 커피숍 키가 이 분전함에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프랜차이즈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서울 강북구와 성동구에서 차량 2대도 훔쳐 바꿔 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경찰분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 봤어요. 약간 뭔가 그런 거 같기도 했어요. 약간. 막 상의하시고. 서울경찰청은 A씨를 검거하는 대로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 신상까지 공개된 한 구급 공무원이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은 힘들다라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도한 민원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 로비에 근조 화환이 세워졌습니다. 임용된 지 1년 반밖에 안 된 구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3시 40분쯤. 숨진 공무원은 근무지에서 6km 정도 떨어진 이곳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보수 업무를 담당한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1일부터 평소보다 많게는 10배 정도 많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눈이 녹음해서 도로 보수 민원이 많았던 건데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도를 넘은 신상 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포털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이어진다며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노출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한 겁니다. 숨진 공무원은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한 뒤 성실하게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옆에 있는 직원들도 아주 열심히 일을 했지. 일을 챙겼던 사람이야. 숨진 공무원의 개인 PC에는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컴퓨터 안에 온통 힘들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로 인해서 불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잡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낙서 또는 메모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김포 씨는 자체 조사한 뒤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로 데뷔해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이의정 씨가 열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SNS를 통해 연애 중 오랜 시간 걸려서 왔네라는 글과 함께 훈훈한 남친 사진을 깜짝 공개했는데요. 다정한 모습의 두 사람, 남자친구는 9살 연하 사업가로 20년 전 첫 만남 후 우연히 재회해 5년간 사랑을 싹틔웠다고 합니다. 앞서 이의정 씨는 활동을 하던 중 2006년 뇌종양을 선고받아 15년간의 투병 끝에 완치를 알리며 팬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이번 공개 열애 소식에 누리꾼들의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용병칸이 훤히 들여다보여 이용객이 수치심을 토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아들과 함께 귀가하던 한 남성은 최근 지어진 수도권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천장에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 천장을 올려다보니 정말 천장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휴게소 화장실은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유리 천장을 설치했는데 의도와는 달리 밤이 되면 불이 켜진 화장실 내부가 유리에 훤히 비치게 된 겁니다. 이후 이 화장실은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도록 조치했는데요. 이용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영국의 한 가게 앞에서 카트를 쥐고 있던 할머니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70대인 앤 휴즈 씨는 한 마트 앞 철문에 기대 서 있었는데요. 가게 안에 있던 주인이 셔터를 작동시켰고 이때 셔터에 코트가 끼어 천천히 올라가는 셔터문을 따라 이 할머니도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약 12초 정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는데요. 이후 SNS에 이 영상이 퍼져 수백만 조회수를 넘기면서 이 할머니는 그야말로 SNS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만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며 앤 할머니가 건강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폐업한 병원 건물이 수십 년째 방치되면서 지역의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수준을 넘어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공포체험 장소로 전락해버린 곳들도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사유지라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도심. 붉은색 벽돌로 된 4층 건물이 눈에 띕니다. 외벽은 수풀이 우거져 정글을 방불케 하고 낡은 철제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980년대 문을 닫은 병원입니다. 한 유튜버가 폐가 체험이라며 촬영한 내부 모습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와, 뭐야. 우선 전 공포 영화에 나오는 분위기 같아요. 광주 도심에도 40년 넘게 짓담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유튜버들의 공포 체험 단골 촬영지입니다. 보이실 때 이거 건물이 어디 뭐 귀신 난 데도 아니고. 이 병원 건물도 5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관리자는커녕 흔한 잠금 장치 하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와 보면 벽면에는 이렇게 낙서가 한가득입니다. 또 바닥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기 싫어도 엄연한 사유재산인지라 지자체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도 일단 사유지라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라도 알려달라고 연락을 계속하고는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답변 없는 상태라서. 성공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기 과천시는 20년 넘게 방치된 병원 부지를 LH와 함께 사들여 공공주택을 지었고 동두천의 이 병원도 병원재단을 설득해 공공의료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일괄 동의를 하시고 2022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95개의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수십 년 전부터 방치된 병원 건물 숫자는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해외 인재나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중요해졌죠. 이런 상황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수도 도쿄의 재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메가시티 지위를 확고히 인재 유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도쿄를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상징, 도쿄타워 옆에 지어진 주거상업복합단지 아자부다이 힐스입니다. 아자부와 로퐁기, 도라노몬 세 지역에 걸쳐 있던 노후 주택촌을 재개발하는데 우리 돈 5조 6천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오픈했습니다. 이곳엔 주거시설과 사무실은 물론 쇼핑몰, 미술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학교와 병원까지 들어설 예정인데 도보권 내 모든 생활 기능을 집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JP 모리타워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330m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具体的な企業名はお答え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ですね、いろんな企業の方に入居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好評はいただい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かね。 하지만 최고층 빌딩이란 명성도 4년 후에는 내줘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곳곳을 특구로 정하고 신주쿠, 시부야, 니혼바시 등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도심 재생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쿄 도심의 고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도 2배로 올리면서 주거와 직장,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초대형 복합단지를 도심 곳곳에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주변 도로 정비나 공원 조성 등 기여를 해야 추가 용적률 혜택을 주며 주민과 정부, 기업이 모두 상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東京でですね、このビルというかですね、建物の高さの容積率というものでコントロール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最近では、防災に資するような施設を作っていただくとか、地下鉄の通路の一部を整備していただくというような貢献をしていただくことで、このようなものを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 도쿄가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건 도시 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해외 인재와 기업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03년 롭pongi 힐스가 들어선 이후 20년 동안 롭pongi역 방문객은 2.2배, 외국인 거주자 수는 1.2배 증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国土交通省が中心になりまして、こうした都心のその再生事業ということに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ね。東京だけではなくて、日本全国の都市をコンパクトシティという名のもとに、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 한때 저출산 고령화로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업들의 호응 속에 도쿄의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린 폭우로 볼리비아 남부 타리아에 큰 홍수가 발생해 도시가 온통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겨울이 끝나는 무렵에 폭설이 내려 길이 막히고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보도에 이상협 기자입니다. 도시의 건물과 차들이 넘쳐 흐르는 흙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인간 사슬을 만들어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 학교로 등교합니다. 지난 2월부터 계속 폭우가 내린 바람에 도시 곳곳이 범람한 겁니다. El agua muy fuerte y nosotros no podemos estar cruzando, peor con esa cadena humana que lo llaman. Estudiantes todavía estar cruzando así, por favor, no realizar este tipo de acciones. Preferible es esperar a que calme un poco la lluvia, que baje el caudal. 볼리비아 정부는 이번 폭우로 4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고 집계했습니다. 봄철에 산이 눈으로 하얗게 덮이자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기한 듯 휴대전화로 눈 내리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파키스탄 서남부의 발루치스탄 지역은 3월부터 봄이 시작되지만 폭설이 내리면서 지역 곳곳이 고립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폭설이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고립 지역의 주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보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그제 실험을 위해 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간 우주인 4명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사히 도착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스페이스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캡슐이 우주 궤도를 순항합니다. 국제 우주정거장 근처에 진입하자 속도를 낮추고 도킹을 시도하는데요. 캡슐과 우주정거장이 무사히 결합되고 우주인들이 내립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우주인 4명과 반가운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요. 새롭게 도착한 4명의 우주인들은 기존 인원들과 교대해 앞으로 반년간 각종 연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무사히 연구를 마치고 또 반년 뒤엔 새로운 우주인들과 반가운 조우를 하겠네요. 두바이에선 이맘때쯤이면 국제 보트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양 이벤트입니다.
부두를 따라서 정박해 있는 화려한 요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한눈에 보기에도 호화로운 요트들이 두바이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올해로 30회째를 맞은 두바이 국제 요트쇼 현장인데요. 부의 상징인 요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요트가 있나 살펴봅니다. 개막식 날 이미 2대의 요트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정박해 있는 배들 중 가장 비싼 요트는 2천만 달러, 우리 돈 3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고객들은 중동 쪽 사람들이라 하는데 역시 오일머니는 스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 소중히 아끼던 기타를 팔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던 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연을 듣고 사람들이 되려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여성이 핑크색 기타를 조심히 꺼내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이 기타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친필 서명이 담겨 있는데요. 그녀가 소중하게 간직해왔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기타를 팔아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던 이 여성은 스위프트의 팬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판매 글을 올렸는데 팬들이 당신의 보물은 당신이 평생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대신 모금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52명으로부터 1,600달러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자신의 보물과 결혼,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찾아가는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포럼이 오는 29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14주년을 맞는 올해는 더욱 화려한 연사들의 감동적인 강연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정태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30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포럼이 오는 29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너를 보여줘, Show Me Yourself라는 주제로 예년보다 훨씬 다채롭고 풍성한 컨텐츠로 단장했습니다. 일부는 다양한 셀럽들의 강연입니다. 치킨 사업의 무대를 세계 전역으로 넓히며 치킨 스칸이라고도 불리는 BBQ 윤홍근 회장이 첫 연사로 나서 성공 신화를 전달합니다. 뒤이어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가 뭐가 고민이야? 실패의 쓴맛을 즐겨라 라는 주제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도 털어놓습니다. 창업규제 조성우 대표와 충TV로 유명한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은 창업러와 일잘러 대표로 물러설 수 없는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2부는 유명 유튜버 피식대학과 함께하는 영상 자기소개 콘테스트입니다. 100초 동안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15일까지 Y포럼 홈페이지에 올리면 사전 심사를 거친 뒤 행사 당일 관객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식대학입니다. 저희 이번에 첫 진행을 맡았거든요. 상금이 1등한테 무려 500만 원. 오마이 갓! 3월 29일 현장에서 만나길 바라요. 걸그룹 오마이걸의 축하 무대로 마무리되는 Y포럼의 자세한 내용은 Y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우와 수산식품 할인 행사를 엽니다. 한우 할인 행사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열리고 평소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봄특별전을 통해선 마트와 온라인몰에 유통되는 수산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에 위치한 알리익스프레스 사무실에서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데요.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사용자 수는 717만 명을 넘겨 지난해 1월보다 2배 넘게 늘었는데 소비자 불만 건수도 급증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평일 버스 전용 구간이 경기도 안성까지 연장되고 영동고속도로의 주말 버스 전용 차로는 폐지됩니다. 현재 경부선 평일 버스 전용 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40km 구간인데 이 안성-나들목까지 총 56km로 늘어납니다. 영동선은 현재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버스 전용 구간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아 빠르면 오는 5월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강원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수도권 등 내륙 곳곳으로도 확대되겠고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5cm,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북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모레인 토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겠고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3도, 대구는 4.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